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6월 8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천안함 유족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의 신동아와의 인터뷰 내용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27일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분양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막아서며 이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분명히 말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윤청자 여사의 인터뷰입니다. 대통령이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하니까 저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청자 여사는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승무원이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입니다.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유족입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청자 여사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전남 진도군에 있는 팽목항까지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당시 직접 재배한 녹두로 녹두죽을 160인분을 만들어서 직접 도시락으로 담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그렇게 보내고 보니 세월호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 잘 이해가 됐다.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고 이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기자는 2010년 3월 26일 밤에 일어났던 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그 기억에 대해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죠. 밤에 TV를 보니 서해에서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다라고 해서 가슴이 후들후들 거렸어요. 평기, 즉 민평기 상사를 말합니다. 고 민평기 상사. 평기가 평택에서 근무했으니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밤새 받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실종자 명단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들 이름이 안 보여서 안도했는데 5차 실종자 명단에 평기 이름이 나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펄쩍펄쩍 뛰다가 슬리퍼 바람에 둘째 아들이 있는 논산으로 가서 곧장 평택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한 기자가 묘사하기를 윤 여사는 한 손은 가슴에 또 한 손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군함을 타고 아들이 산화한 바다로 가는데 칼바람이 왜 그렇게 불던지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때 빨리 좀 찾아달라고 얼마나 소리쳤는지. 결국 한 달 뒤에 아들 시신을 수습했는데 태극기를 덮고 얼굴만 내민 아들 평기가 얼마나 추웠으면 얼굴에 붓기도 없습디다. 너무 추워 보여서 품에 안으려고 하니 군인들이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해요. 화장터에 갈 때 아들 다리를 만져보니 양쪽에 깁스를 해놨더라고요. 만지면 시신이 훼손될까봐. 얼마나 예쁜 아들이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기억을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자가 고 민평기 상사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5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공부도 제일 잘해서 대학도 중어중문학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제일 아끼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충격이 컸습니다. 현충원에 갈 때면 나는 땅을 치면서 원통해 하지만 남편은 저 멀리 가서 앉아 혼자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직 후 문화재 해설사로 일했는데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는 매일 술에 의지했어요. 결국 방광암에 걸려 재작년 80세를 일기로 평기가 있는 대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자, 기자가 가슴이 아팠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서 뭐해요? 우리는 황송하죠. 아직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6명의 부모들도 있는데 그분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후에 천안함을 인양했다고 해서 가보니 너무 처참해서 큰아들 보고 평기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보상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써야겠다라고 했더니 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군요. 네,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윤청자 여사는 아들 보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전액 국방부에 기부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고 나서 3개월 뒤인 2010년 6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여사가 직접 1억 원을 들고 가서 좋은 데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요. 자, 해군은 심사숙고 끝에 이 성금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을 들여서 함정에서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K6 기관총 18정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총 표면에는 316 기관총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11년 3월 25일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서 해군은 3.16 기관총 기증식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행사에서 윤 여사는 새로 구입한 이 기관총을 붙잡고 정말 한참 오열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계속해서 기자가 보상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가 초청해서 갔는데 돈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북한 놈들이 다시는 귀여운 아들, 딸들을 하늘에 보내지 않도록 총알이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를 들었나 봐요. 좀 있다가 찾는다고 해서 갔더니 이 대통령이 인사를 하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에게 국방을 튼튼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요. 돈도 많이 필요 없어요. 힘내라고 영양제도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영양제도 주느냐 다시 되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10년 어느 날 택시를 타고 5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없으니 둘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겠냐라고 하면서 주고 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직원들이 모은 성금도 있더라고요. 이후 매년 영양제와 선물을 보내줘요. 그런데 올해는 마스크를 보내주셨는데 마침 연락처가 인쇄된 포장지를 통해 연락이 닿았어요.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10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윤 여사는 이 경기도 회사 직원들이 모금해서 전달한 성금 총 898만 8천 원도 이 함대 사령부에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가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살 때 6.25가 나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충남 서천군 마성현이라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경찰이나 부자들을 북한 인민군에게 밀고 하면 인민군들이 와서 죽이고 불을 지르고 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이들 앞잡이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물어뜯고 당시 피난을 가면서도 사람이 보이면 논두렁에 숨어 지냈어요.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국방만큼은 튼튼히 해야 되는데 정부는 북한도 받지 않겠다는 쌀을 왜 주려고 합니까? 북한은 우리 것 다 받아 먹고 핵을 만드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죠. 얼마 전 북한이 GP 초소에 총을 쐈는데도 5월 3일에 일어났던 일이죠. GP 총격 사건인데 자, 총을 쐈는데도 오발 사고라고 덮는데 급급하잖아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니 6.25 때 우리를 도와준 참전국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몇 해 전에는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어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군인 수천 명, 정확히는 3,518명을 파병했고요. 이 중에서 658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자, 에티오피아 군인 수천 명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었는데 참전 용사들 대부분이 어렵게 산다는 것을 TV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국민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참전 용사를 돕는 목사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두바이를 경유해 에티오피아에 가서 참전 용사 20여 명에게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정말 참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함을 그냥 감사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기자가 너무 먼 거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나 좀 보내다오 했더니 자식들은 거리가 멀다고 말려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겼더니 딸이 동행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은 경비로 쓰고 2천만 원은 잠전 용사를 위해 써달라고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국내에서 해군에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까지 정말 우리나라를 도왔던,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렸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또 거기서도 기부를 하고 이렇게 오셨네요. 자, 기자가 또 묻습니다.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천안함 재조사를 주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현 정부에서 재조사를 한다면 제대로 재조사해 주겠습니까? 나는 무식해도 그런 건 압니다. 오히려 우스갯거리를 만들어 놓지.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많은데 내 마음을 하늘이 알겠어요, 땅이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는 왜 하고 나라는 왜 지킵니까? 싸움하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괜찮아요. 우리 조상들이 고생해서 살려놓은 이 나라를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에 나라 뺏길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네, 북한의 의의 아들을 빼앗긴 윤청자 여사가 이제는 나라를 빼앗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만큼이나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참 승화시키는 것 같아서 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